있다. 마리아의 하루는 언제나 분주하다. 스페인의 작은 마을에서 남편 카를로스와 딸 엘레나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일원이나 다름없는 반려견 로코와 함께 사는 일상은 소박하지만 행복하다.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젖히면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 동안 들리는 엘레나의 웃음소리, 발치에서 나를 바라보는 로코의 충직한 눈빛까지. 이 모든 것이 내 세계였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무언가 빈 공간이 있었다. 둘째 아이에 대한 꿈. 카를로스는 늘 현실적인 이유들을 들며 반대했다. 우린 지금도 빠듯해 마리아. 엘레나 교육비도 걱정인데. 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 매일 밤 엘레나를 재우고 그녀의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있노라면 그 손 옆에 또 다른 작은 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내 가슴을 채웠다. 가끔은 로코가 내 옆에 와서 눕고 나는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로코 우리 가족에 또 한 명이 생기면 어떨까? 로코는 그저 커다란 갈색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는 매일 조금씩 용기를 모았다. 마을 광장에서 만나는 다른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병원 대기실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들을 바라보며 나는 내 꿈을 조금씩 현실로 만들어갈 준비를 했다. 그리고 마침내 카를로스를 설득했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다. 다니엘이 태어났을 때 그 작은 생명체를 품에 안는 순간의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니엘의 피부는 곧 빨갛게 변하기 시작했고 끊임없이 울어대는 그를 달래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다. 심각한 알레르기와 아토피성 피부염입니다. 의사의 진단은 마치 벼락처럼 나를 강타했다. 그리고 의사가 덧붙인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반려동물이 있으시죠? 아기의 상태를 위해서는 반려견을 떠나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카를로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말도 안 돼. 로코는 우리 가족이야. 어떻게 그냥 내보낼 수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다. 엘레나는 로코의 목에 팔을 두르고 울었다. 엄마, 로코를 보내지 마요. 제발요. 그 순간 나는 마치 협곡 위에 선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한쪽에는 내가 그토록 원했던 둘째 아이의 건강, 다른 쪽에는 우리 가족의 일원인 로코. 선택해야 했다. 하지만 선택할 수 없었다. 밤마다 다니엘의 울음소리에 깨어나 그의 빨갛게 부어오른 피부를 바라보며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이기적이었던 걸까? 이 모든 고통을 다니엘에게 안겨준 건 내 욕심 때문인가? 매일 밤 나는 카를로스의 무거운 침묵과 엘레나의 슬픈 눈빛, 로코의 혼란스러운 시선, 그리고 다니엘의 고통 사이에서 갈등했다. 모험으로의 부름은 명확했다. 다니엘을 위해 무언가 달라져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부름을 거부했다. 로코를 포기할 수 없었고 가족을 분열시킬 수도 없었다. 그렇게 나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열었을 때 그곳에는 낯선 여성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 씨. 저는 미나입니다. 한국에서 온 자원봉사 간호사예요. 처음에는 경계심이 들었다. 한국? 지도에서나 봤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 왜 그렇게 멀리서 온 사람이 우리를 도우려는 거지? 의심스러웠지만 다니엘의 상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했다. 미나는 조용히 다니엘을 살폈다. 그녀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고 다니엘은 그녀의 품에서 울음을 그쳤다. 이런 유형의 아토피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꼭 반려견을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 말에 나는 귀를 의심했다. 정말요? 하지만 의사는? 미나는 웃으며 말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 집안 환경을 조정하고 특별한 관리법을 사용해요. 반려동물과 아이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녀는 특별한 목욕법과 피부관리 방법, 집안 청소 방식을 알려주었다. 또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는지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방식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점차 미나의 방법을 따라하면서 다니엘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국의 의료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특히 피부질환 관리에는 오랜 전통과 현대기술이 결합되어 있죠. 미나의 말에 나는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녀가 알려준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미나의 지도 아래 나는 로코와 다니엘을 분리된 공간에서 관리하고 특별한 공기청정 시스템을 설치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다.
카를로스도 점차 미나의 조언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가족의 분위기는 조금씩 나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미나는 놀라운 제안을 했다. 마리아, 당신은 간호에 재능이 있어요. 한국에서 운영하는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직접 우리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고 다니엘의 치료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제안은 나를 두렵게 했다. 낯선 나라로 가는 것, 그것도 아시아의 먼 나라로. 하지만 다니엘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어쩌면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나는 그 첫 관문을 넘어서기로 결심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내 심장은 불안함으로 가득했다. 엘레나와 다니엘을 카를로스에게 맡기고 떠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미나의 확신에 찬 눈빛을 떠올리며 나는 용기를 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러웠다. 익숙하지 않은 문자들, 다른 언어,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러나 미나는 내게 믿음직한 안내자였다. 그녀는 나를 현대적인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나는 첨단 의료기술과 환자를 대하는 따뜻한 방식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 여기서는 환자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겨요.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전인적 케어를 제공하죠. 미나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스페인의 의료 시스템과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다. 병원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친절한 의사는 다니엘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새로운 치료법을 제안했다. 간호사 수연은 실질적인 간호 기술을 가르쳐 주었으며 환자와 소통하는 법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모든 이가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몇몇 의료진은 내 서툰 한국어와 문화적 차이를 참지 못하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특히 박수 간호사는 매번 나의 실수를 지적하며 외국인이 우리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의문을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밤 호텔방에서 한국어 단어를 공부하고 미나가 가르쳐준 의료기술을 복습했다. 화상통화로 카를로스와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나는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가장 큰 시험은 실습 기간 중 발생했다. 응급 상황에서 내가 배운 기술을 적용해야 했을 때 긴장으로 손이 떨렸다. 하지만 미나의 격려와 내가 쌓아온 지식 덕분에 나는 그 상황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갔다. 박수 간호사조차 생각보다 잘하셨네요. 라고 인정했을 때 나는 진정한 성취감을 느꼈다. 한국에서의 날들은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새로운 동료들을 얻었고 내 안의 강인함을 발견했다. 무엇보다 다니엘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했다. 마지막 날 미나는 내게 말했다. 마리아, 당신은 많이 변했어요. 이제 당신의 지식을 스페인으로 가져가 더 많은 이들을 도울 차례예요. 스페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나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보았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작은 마을의 평범한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지식과 기술 그리고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카를로스와 엘레나, 로코가 나를 반겨주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다니엘이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카를로스는 내가 남긴 지침을 충실히 따랐고 다니엘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어 있었다. 당신이 보내준 치료법이 정말 효과가 있었어, 마리아. 카를로스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다. 엘레나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엄마가 한국에서 배운 거 우리한테도 가르쳐 줄 거죠? 귀환 후 첫 몇 주간 나는 한국에서 배운 지식을 우리 가정에 적용했다. 다니엘의 방은 특별한 공기 정화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로코와 다니엘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구현했다. 놀랍게도 다니엘의 피부는 점점 더 나아졌고 그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마을의 다른 엄마들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기 시작했다. 마리아, 우리 아이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도와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점차 나는 내가 배운 것을 나누기 시작했다. 지역 보건소에서는 내게 작은 강의 기회를 제안했다. 한국의 환자 케어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첫 강의를 시작했지만 청중들의 열정적인 반응에 나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 나는 우리 마을의 작은 건강 상담소를 열었다. 미나와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교환했다. 가끔은 한국의 의사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복잡한 사례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다니엘과 엘레나를 재우고 카를로스와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선택, 로코와 다니엘 사이의 선택은 결국 필요하지 않았다. 진정한 선택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믿는 용기였다.
카를로스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 마리아. 당신은 우리 가족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가족들도 돕고 있어. 로코가 우리 발치에 누워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집안에서는 다니엘과 엘레나의 고요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나는 완전한 충만함을 느꼈다. 내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사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영웅을 발견했고 그 영웅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속삭였다. 고마워요, 미나. 당신은 내게 단순한 치료법 이상의 것을 주었어요. 당신은 내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마치 우주가 내 말을 들은 것처럼 하늘의 별이 흘러내렸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